이렇게 코로나19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통합당은 오늘 비대위원 회의 하는 날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오늘은 회의가 아닙니까? 있었는데 예. 어제 이제 국회가 밤에 급작스럽게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래통합당도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를 하고 지금 이제 자택에서 재택근무하고 오늘 하루만 취소한 겁니까 일단?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방역 관련돼서 그러니까 추적 조사를 어떠한 형태로 하게 될지 오늘 아마 국회에 나와서 조사관이 나와서 그 내용을 하고 지금 오후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좀 그 조사 결과를 추후에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미래통합당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가 폐쇄되고 그래서 회의도 열리지 않는 이유. 국회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영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사진 기자가 예. 어제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어제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한 것을 비롯해서 어제 하루 종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기자와 접촉이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지도부, 당직자, 그리고 국회 사무처, 그리고 함께 취재했던 기자, 모두 한 숫자를 따져보면 한 50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접촉한 인원들은 어제 오후 이후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오늘 이제 오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학당국,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리가 일부 됐는데요. 일단 사진기자가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할 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반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사흘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되 사흘 후에 진단검사를 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일단 해제되는 거고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 접촉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밀접 접촉자들은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가 오늘 0시부터 오늘 하루 본관, 의원회관 할 것 없이 전부 폐쇄가 됐고요. 일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려 있긴 합니다만 외부인들 출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민의회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문을 닫은 경우 지난 2월인가요? 코로나19 사태가 그때도 심각했었는데 그때 행사 참석자가 확진 판정받으면서 잠깐 폐쇄된 적은 있었는데 국회를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확진 판정받은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선제적으로 자가격리한 데 이어서 일단 검사 다 받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 가는 데가 없네요. 그렇네요. 청와대 사랑채도 기자들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맞죠? 사랑채도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영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에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 청사도 또 폐쇄된 적도 있었고 말이죠. 확진자가 나오면서 참 이런 상황에서 정치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국민이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대학교 선생인데요. 그 프로그램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 강의 열심히 지금 프랙티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2학기 때부터 아마 그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줌으로 하는가 봐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기관에서 이제는 화상으로 불시에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게 좀 숙달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령 좀 있으면 이게 국정감사 시즌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때 만약에 국회가 저 상황이 재발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국정감사를 안 할 방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이 시스템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신속하게 이번 기회에 가는 것도 사실은 기회를 이용한다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국회도 의원회관이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이해관계자가 또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국회도 이런 온라인 정치, 온라인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서부터는 불가피하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문화가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종의 예상을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증인 신청을 하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요즘 코로나로 병상에 계신 분들도 개인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불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정말 우습지만
저는 실현 가능한 그런 추측을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이제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오고 우리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이다 말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비대면과 관련된 많은 산업과 또 정치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응하고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 폐쇄도 그런 것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국정감사 때 온라인으로 증인 채택해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은 뭐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막 호통칠 때 증인 뭐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그럴 때 의원님 잘 안 들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새롭게 국회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도 오늘 폐쇄가 됐고요. 청와대 사랑채도 일단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